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즈어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 구조를 이용하는 함수들을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구조 사용하는 함수들을 묶어 놓고, 이렇게 묶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개의 캡슐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캡슐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이제 이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이 됩니다. 일단 그 구성의 기본은 뭐냐면은 A라는 캡슐이 B라는 캡슐을 이용하고 또 B라는 cap슐이 C라는 캡슐을 이용하는 이렇게 이용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캡슐의 구조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가장 루트인 녀석은 역시나 메인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메인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또는 메인이라는 녀석이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콘솔이죠. 그래서 우리가 캡슐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라는 캡슐이 이기잼 콘솔을 이용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기잼 콘솔이 이기잼 리스트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기잼 리스트가 이기잼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 이용 관계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 녀석이 얘를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메인 함수에서 요 녀석을 이제 객체화해서 요 인풋과 프린트를 이용하고 있죠.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쪽 관계를 봐도 요 녀석을 객체화하고 그 인풋과 프린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쓰고 있죠. 사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리스트라는 녀석이 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용하고 있나요? 애드라는 곳에서 토탈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게터라든지 세터를 쓰고 있나요? 이 안에서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어떤 메서드도 사용하는 게 있나요? 없죠. 일반적으로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어떠한 객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그래서 UI가 있고 그 다음에 목록 관련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 객체가 있으면은 실제 이 캡슐들의 사용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콘솔이라는 녀석이 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죠.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고 요놈의 기능을 이용해서 값을 세팅받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콘솔이 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선은 뭐냐면요. 그들 간의 관계인데 지금 현재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그런 실선입니다. 그래서 이그잼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잼 리스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콘솔을 구성하고 또 이 녀석이 리스트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부품이 되고 있는데 실제 부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를 부품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어떤 겁니까? 부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얘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 얘도 부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용하긴 하나 이게 실제 그 기능이라는 게 이 녀석을 이렇게 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얘가 사용하는 그런 객체의 관계와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의 관계가 일치하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네모 박스 그려가지고 캡슐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들의 누가 누구를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림을 좀 도식화할 때 조금 불편해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그러니까 뭐를 이제 목록으로 갖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배열을 대신하는 녀석이잖아요. 배열을 앞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사용 관계와 또 구성 관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 리스트란 녀석의 객체를 굳이 이렇게 가운데 떡하니 이렇게 나타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얘는 살짝 생략해 버리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럼 얘가 사용하는 관계와 또 얘가 얘를 구성하는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용 관계는 묵시적으로 이 구성이다라고 하는 관계에서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가지고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has-a 관계라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객체를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as-a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용어가 그렇습니다. has-a 상속이라고 해요.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또 is a 상속도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상속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요 녀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요 녀석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려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는데 해지어로 물려받는 상속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부품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부품은 자기가 이제 구현해야 할 기능을 구현할 때 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얘를 부품으로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용어 하나를 또 배웠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해지어 상속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해지어 상속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해지어 상속이란 뭐다? 그렇죠. 캡슐이 다른 캡슐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해지어 상속이라고 해요. 그 녀석을 부품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부품을 갖는 모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그림. 하나는 이제 컴포지션 방식으로 해지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어그리게이션 방식으로 해지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여기 있는 객체를 가질 때 이거는 이제 집합적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집합과 상관없이 이 객체를 얘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구성되는 애기들을 같이 만들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요것을 만들 때 여기에는 아직 이그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시로 모집을 해서 채워가지고 집합적으로 요 녀석을 여러 개를 집합적으로 갖는 그런 형태의 해지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컴포지션은 이쪽이 이제 그 생성될 때 얘가 필요로 하는 이그잼이라는 객체를 한 번에 다 갖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입력 받든 안 받든 그 그릇을 10개면 10개 다 마련해 놓고 시작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누적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의 해지어 관계, 이제 이걸 표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콘솔에서 이그잼을 우리가 이제 생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계를 따지게 되면은 해지어는 맞는데 이 상태에서 컴포지션 방식의 해지어냐 아니면 어그리게이션 관계 해지어냐,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미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해지어 관계를 이 둘 중에 선택해서 표현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한데요. 우리 이렇게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만들어줄 때 얘가 사용하는 해지하게 되는 이그잼들을 다 갖고 시작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때는 이렇게 부품으로 가짐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풋이라든지 프린트 같은 거 구현하다 보니 그 안에서 일시적으로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뭐 스캐너 같은 거, 그런 객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함수 내에서만 생성했다가 사용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함수 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객체들, 걔를 우리가 디펜던시라고 하고, 그들의 사용 관계는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게 있죠. 바로 이 이그잼 콘솔이라는 녀석의 객체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메인 함수에서 만들어지고, 메인 함수 내에서만, 클래스 내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요 녀석을 만약에 우리가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용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디펜던시가 됩니다. 어떤 디펜던시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메인 함수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바라보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디펜던시가 됩니다. 그래서 의존 객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긴 하는데요. 그냥 부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는 사용도 하되 얘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녀석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의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를 살짝 좀 들여다보면서 이 해저 관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메인 함수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멤버라고 하는 녀석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코드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이그잼 콘솔과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단순하게 예, 디펜던시 관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 메인 함수라고 한 녀석이 요 녀석을 사용하죠. 얘가 없으면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 객체로서 얘는 예, 얘가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녀석으로서 사용하긴 하되 요 녀석을 구성하는 멤버로서는 얘가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요 녀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F3번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열리네요. 자, 여기 안에 보시면은 프라이빗 해가지고 요 클래스의 멤버로서 얘가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그잼이라고 하는 녀석의 입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그잼 콘솔이 이그잼 리스트라는 녀석을 갖고 있는데 아까 그림으로 도식화할 때 얘를 생략하긴 했지만 자, 이 녀석이 얘를 부품으로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쵸?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굳이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컴포지션 해즈 어 관계가 됩니다.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를 이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해봤자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 구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체형. 일체형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얘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만들어지면서 얘도 같이 만들어서 일체형으로 붙박이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만들어질 때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안쪽의 영역에서 이쪽은 연산자가 사용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 곱셈 또는 대입 연산자 또는 유 이런 것들은 원래 클래스 내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연산자들은 어디서만 사용되냐면 반드시 메서드 안에서만 또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원래 1점 처음 나올 때는 이런 연산은 불가능했었어요. 오류가 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했었어요. 무조건 이렇게 했었는데 JDK 버전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 또 스트레스를 좀 받나 봐요. 원래 문법적으로 안 되지만 컴파일러가 이러한 방식의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정의 영역에다가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조금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대로 이 녀석을 생성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입해주는 작업으로 옮기게 돼요. 자, 이 작업을 컴파일러가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지금은 어떻게 한다? 컴파일러 믿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원론적인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 쓰겠습니까? 예, 편한 방법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편하면 이거 쓰시는 거고 이게 편하면 이거 쓰는 겁니다. 자, 저는 일단은 제 수업을 위해서 요건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누군가가 이전 콘솔을 만들게 되면 얘가 사용하는 부분도 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체형 해지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컴포지션 해지어 상속 관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그잼 리스트를 또 보면 이그잼 리스트는 이걸 또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요 녀석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그잼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질 때 요 녀석의 생성자에서 요 녀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그잼 객체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이그잼을 참조하기 위한 참조 변수 3개짜리입니까? 그렇죠. 얘가 만들어질 때 여기 어디에도 처음에는 이그잼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죠.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컴포지션 관계라고 하진 않습니다. 컴포지션 해저는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이제 집계를 할 거예요. 집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거예요. 여러 개를 누적할 거기 때문에 처음엔 3개 정도는 누적할 수 있는 그런 참조 변수를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요 객체가 앞으로 추가될 객체의 관계를 어그리게이션 해지 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객체가 담겨지는 녀석과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생명주의가 일치하지 않아요.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객체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입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해지 어 상속 관계를 얘기했는데 조금 난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제를 어떤 걸 다루든 그러면 그때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자, 어떤 클래스가 B 클래스를 했습니다. 그죠? 부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상속을 했습니다. 이런 말할 때 그게 코드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죠, 제가. A라는 녀석이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를 컴포지션 방식으로 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코드상으로 뭘 말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컴포지션 방식이라고 하면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서 그 B라는 객체도 여기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 아까 이거 뭐처럼 얘가 이그자미스트를 컴포지션 방식으로 해제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컴포지션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캡슐이 다른 캡슐을 이용하는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품으로 가지고 있다. 자기의 멤버를 갖고 있다.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상속이라고 하고 그 상속을 할 때는 그 녀석을 컴포지션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그리게이션 방식으로 갖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는 거 그게 오늘의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